북한, 시리아의 생화학무기 수출. 북한의 생화학무기 전력은 어느 수준일까?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형 방사포 등 생화학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 북한의 땅굴 침투를 통한 생화학 테러 전쟁. 핵과 로켓보다도 더 위협적이다. 유사시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접수할 미국 특수부대를 한국에 배치. 북한의 생화학 테러 전쟁을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땅굴 전문가 김진철 목사, 국방 전문가 양욱 박사, 김소연 전 김일성 주치의와 함께 북한의 생화학 무기의 위력과 땅굴 침투를 통한 생화학 테러 전쟁 가능성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네, 김일성과 김정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으로 잘 알려진 북한의 만수무강 연구소. 그곳에서 김씨 일가를 위한 건강 비법 개발이나 연구뿐만 아니라 각종 생화학 인체 실험이 자행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북한의 생화학적인 인체 실험 의혹과 진실에 대해서 오늘은 김소연 전 김일성 주치의 함께 모시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이 북한이 시리아에 이 생화학 무기를 수출하고 90년대부터 지금 생화학 기술을 전수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핵보다도 위험한 그런 생화학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자각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북한에서 생화학전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과 사람을 동원해서 생체 실험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장을 목격하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제일 지금 여기 지금 살아오면서 네. 제일 불안한 게 핵무기가 아닌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제일 불안했었어요. 네. 사실은요. 예. 이게 북한은 70년대부터 이제 60년부터 시작했지만 제가 70년에 인근 병원에 이렇게 있다가 네. 이제 74년에 54단 군소에 가서 이렇게 지금 생화학전이라는 유명화해서 저도 이제 이거를 생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생체 실험을 직접 목격을 하셨다고 목격을 저희들이 한 게 들었는데 제가 직접 집도를 하고 집도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같은 군사 칭호를 받아서 임했습니다. 그 실험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집도를 하시고 생체 실험을 하셨는지 실험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그게 이제 궁금하다면은 처음에 우리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김일성이 교시라 그러죠. 네. 그게 이제 국방건설이라고 하는 데서 전 세계를 제패하면 이제 주체 사상과 아울러서 시작한 건데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지금 핵무기 한 거는 사실은 밖으로 표출시키는 것이고 네. 진짜로 해야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 화학무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화학에서 이제 균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살인가스하고 네. 이제 이렇게 탄저균이 제일 지금 마음이 조급해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80년에 다 끝났어요. 네. 자진해서 예. 네. 근데 보냈다가도 이게 날아올 거 아니에요, 다시. 바람이 역풍을 역풍하면. 그래서 그걸 이제 막기 위한 준비가 80년에 이제 진행되다가 그거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연구소에 들어가서 다른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탄저균이라든지 뭐 박테리아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살인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쪽으로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그냥 네. 공중에서 예. 살포해버리면 이제 와서- 어떤 무기도 하는 것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지금 했는데 그때 대상자들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가를 생체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대상자들은 그야말로 정치범 수용소가 그때부터 진행돼 있었어요. 아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예, 수용자들이 예. 그 생체 실험의 대상자로 활용되기도 했었습니까? 예, 그랬어요. 네. 정치범 수용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린아이들인 경우에 정치범 수용소에 그러니까 데려가고 그 나머지 애들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까지 어린애들 소아들에게까지도 이런 실험을 이제 했습니다. 그 실험 반응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반응들은 그냥 이제 질병을 일으키거나 네. 구토를 구토를 하거나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바로 몇 시간 후에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살이라는 거는 없어요. 네. 이제 어느 순간을 이용해서 일주일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끔 이런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혼란하게 제가 그래서 항상 혼자서도 생각한 게 우리는 지금 핵무기와 전쟁할 때가 아니고 네. 핵무기를 대두해서 놓을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화학무기다
항무기라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대해서 방어를 한다면은 나도 그거는 이제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제일 열심히 조사한 게 이제 이 문제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여기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지금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라고 그 핵과 미사일만 제거하면은 여러 가지 위협적인 군사 도발이나 뭐 무력 실행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소연 주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핵을 포기하고 핵을 버린다 하더라도 핵 이상과는 더 위압적인 네, 압도적인 대량 살상 무기를 우리는 갖고 있다. 예. 생활 무기로 이미 아, 확보해놓고 있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이제 저기에서 자료에 의해서 몇 톤이라 하는 거는 네, 그는 이제 추측일 뿐이고 원래 그 미사일을 파는 게 주된 게 아니에요. 네. 어디 파는데 시리아에도 지금 갔다지만 리비아에도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쪽에 그 유럽 쪽으로도 유고도 이제 이미 전에 다 무기를 판다고 간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이게 덤으로 어느 게 기본 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항상 덤으로 이제 이런 그 자료라든가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베트남전에서 네. 많이 이제 이렇게 그 기술을 확보하고 예, 또 그럼요. 베트남전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가서 네, 땅굴, 배워왔군요. 땅굴을 이렇게 파함과 동시에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의료진으로서 거기서 저는 군의관이라고 차출해서 갔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일선에서 군사칭호 받고 이런 실험을 이제 하는 거죠. 의료진들이 갔다는 거는 앞에서 수술할 때 말하자면 어떤 질병이 생기는가, 네. 무슨 균에 의해서, 예. 그리고 기간이 얼마인가,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을 말하자면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생화학 부대예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북한의 어떤 중요한 그 군사 전략의 무기는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전에서 베트콩이 땅굴을 파서 미군과 베트남까지 전부 격파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땅굴 기술을 가져오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거기서 생화학전을 펼치는 걸 보면서 네, 보면서 그때 그 이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까지 전부 지금 오렌지 관찰을 하고 케미칼 거기다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다 했잖아요. 고역시켜갖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또 힌트를 하나갖고 이것보다 더 능가한 것을 해야겠다는 게 김일성은 뭐 해놓고 이제 서열 수비까지 하나하나 여기서 말한 거 다르게 이제 비밀 루트가 이제 그 비밀적으로 조직해서 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네. 직접적으로 이제 하는. 그럼 북한에서는 특수부대들 가운데서 생화학전 특수부대들도 비밀리에 훈련시켜서 예.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대남 침투시키고 그럼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고 네. 그거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연습을 시켜서 처음에 시작한 게 그래서 이제 자꾸 붙잡히니까 네. 루트가 이제 안 나오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임무를 받아서 갈 때도 그 임무가 뭔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김진철 목사님. 네네. 그러면은 일본이 이 731 생체부대를 사실 운영했었던 것과 북한이 지금 생화학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별 차이점이 없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뭐 김정은 공산 정권이 더 악한 정말로 정권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 이제 잠깐 네, 말씀드리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1960년대부터 대학을 나가고 70년에 졸업해서 네. 이제 거의 한 뭐 몇십 년 이제 이렇게 하는데 특수부대라고 이제 군사칭호 받고 군의관이라는 이런 거를 해서 했지만 거기는 처음부터 전술적인 역사적인 그 가장 호박 국왕부도한 파쇼의 그 독일의 히틀러 네. 그거를 하면서 프리메이션을 제일 먼저 연구를 했습니다. 네. 예. 나치 정권이 예. 어떻게 이 생화학전에서 예. 대량 살상시켰는가에 그렇죠. 대한 예, 생체 그래서 실험도 다 거기서 했기 때문에 731은 되지도 못하는 네, 예. 731하고는 나치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비교하지 말라. 네. 그보다 더 좋은 새로운 신용적인 하고 그래서 북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치강국이라고 얘기를 자기네들이 해요. 네. 정치강국이라는 건 잘 포장만 멋있게 하면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자, 지금 현재 이 그 한미연합 그 방위력은 이 북한의 생화학전에 대비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까?
일단 부대를 방어하는 기본적인 단계에 지금 계속 머무른 상태입니다. 저희가 네. 그 모프 4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화생방복을 착용을 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어떤 이런 저희가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독면부터 시작해서 이런 장비들이 뭐 새로운 장비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네. 이것이 이제 과연 그 예산이 충분히 할애가 돼서 신형 장비들이 계속 보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북한의 이 생화학전이 이렇게 위력적이라면 핵보다도 더 위험하고 위력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하는 거를 뭐 저는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전 정치가도 아니고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얘기할 때 핵무기 비핵화만 끌어낼 것이 아니라 네. 이러한 우리가 그 아주 치명적인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지구를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항상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같이 협상에다 끌어내야 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부에서 보니까 그 연구소에서는 만수무강 연구소에서는 그 남성과 여성의 이 본래의 기능도 전부 바꿔버리고 중화시켜버리고 중성화시켜버리는 것까지 연구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거기에서 자기들의 그 하수인들 충성을 요구하고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그 원초적인 본능이 있으면 네. 충성을 못하죠. 이같이 동물도 아닌 그냥 중성에다 만들어놨고 명령에만 그냥 충실할 수 있게끔 홀만 인간이고 네. 이렇게 진들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자, 오늘 좀 아쉬운데요. 오늘 김소연 만수무강 연구소 주치의님 그리고 김진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양욱 대표님 세 분 아주 진지한 토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27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북미 대화를 전격 제의했습니다. 회담 장소와 시일은 미국이 편리한 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남북 대화를 전격 제안했던 것과 똑같은 판박이 형식의 대화 제의인 것입니다. 당시에도 북한은 회담 장소와 날짜는 우리 정부가 편리한 대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북한의 대화 제의를 보면 북한이 중심을 못 잡고 안절부절 갈팡질팡 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매우 초조해하고 있으며 자국의 외교 목표를 위하기보다는 주변국들의 대화 외교를 방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외교 회방꾼 같은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대화 제의의 진정성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헛소리꾼들의 말장난같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다음과 같은 사실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개발 중간 단계에서 펼쳤던 핵 공갈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도 북한의 말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마쳤다는 사실은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또한 북한의 최후 목적은 죽으나 사나 엄해불망 핵 보유에 있다는 것을 주변국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아직도 핵개발 과정에 펼쳤던 핵 공갈 정책을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지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가 북한의 핵 공갈 정책을 믿겠습니까? 북한은 이런 식으로 가면 솔직히 말해서 미국과 대화하는 것조차도 아주 어려워질 것입니다. 설령 대화는 하더라도 협상은 어려울 것이고 협상은 하더라도 타협은 절대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이 북한이 어떤 말을 하든 핵을 직접 포기하고 폐기하는 행동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북한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북한의 대화 제의가 한낱 잠꼬대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꼬대. 참 안타깝네요. 북한은 자신들의 숨통을 스스로 조이는
고립 외교를 하루빨리 중단하길 바라겠습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